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장 실패의 원인 부분의 내용을 할 차례인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을 했었냐면 부동산 문제 측정 지표까지 했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아요? 네. 절 보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불안전 경쟁 시장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하니까 문제가 발생한다.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적인 개입이 이루어지더라. 정부의 공적인 개입을 정책이라고 한다. 그래서 정책론은 정부 입장에서 공부를 하는데 첫 번째 시장은 문제의 인식으로부터 출발한다. 문제가 없으면 정책은 없으니까. 그럼 문제가 많은지 적은지를 측정하는 지표들이 있겠죠. 그럼 그 지표들은 문제의 측정 지표니까 지표가 높을수록 문제가 큰 거다. 높을수록 좋다 나쁘다? 나쁘다. 이게 포인트. 근데 딱 하나 10분위 분배율만 저소득층에게 분배되는 비율이기 때문에 걔는 높을수록 좋다. 그래서 최하위 40%를 최상위 20%로 나누기 때문에 걔는 숫자가 나오면 1이 나온다, 2가 나온다? 2가 나온다. 0부터 2. 2면 가장 좋다. 완전 평등. 그 내용. 걔를 뺀 나머지는 다 높을수록 나쁘다였죠. 그래서 슈바비 지수는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다. 슈퍼주니어 두 글자 줄이면 슈주. 그래서 슈바비 지수는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 전체 생계비에서. 그래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저소득층이다. 그래서 슈바비 지수와 슈와 소는 반대 뒤집으면 된다. 반비례 관계였다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그게 기억이 나셔야 돼요. 맞죠, 여러분? 그리고 PIR 지수, RIR 지수 구분할 때 P 같은 내 돈, 걔는 주택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 주택 임대료는 RIR 지수는 주택이 알 까는 게 임대료다. 그게 주택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중.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겁니다. 기억이 꼭 나셔야 되죠. 그 다음 이제 외부 효과 내용을 볼 텐데 외부 효과는 우리가 총론 부분에서도 내용을 공부하는 내용이죠. 자, 절 보세요. 외부 효과는 밖에 있는 어떤 사람의 경제적 행위 때문에 경제 행위 때문에 거래 당사자가 아닌 거래 상대방이 아닌 제3자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옆에 붙어있다는 이유만으로 경제적인 혜택을 누리거나 손실을 입는 것. 혜택을 보면 정후 외부 효과, 손실을 입으면 부의 외부 효과, 그리고 대가를 서로 주고받지 않을 때 얘를 외부 효과라고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너 때문에 고마워 대가를 주면 걔는 외부 효과가 더 이상 아니었어요. 그 내용. 그래서 정후 외부 효과를 나타내는 시설물이 있고 부의 외부 효과를 나타내는 시설물이 있는데 정후 외부 효과를 나타내는 시설물은 대표주자가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죠. 일산에 있는 인재 단독주택이 있는데 거기에 정원이 넓게 펼쳐져 있어요. 근데 자신의 정원을 자신의 집에 가치로 올리려고 돈을 들여서 아름답게 꾸몄어요. 한 5천만 원을 들여서 정원을 가꿨어. 그랬더니 옆집들도 막 만세를 부르면서 좋아해요. 왜냐하면 쾌적성이 높아졌거든요. 그 집 때문에. 그래서 가치가 같이 올라가 버려요. 그럼 얘는 정후 외부 효과다? 그럼 정후 외부 효과가 딱 발생하면 이제 그 사실을 알았다면 그 정원을 아름답게 꾸민 사람은 기운이 펄펄 난다, 기운이 쪽 빠진다? 기운이 쪽 빠지죠. 내가 비용을 들였으면 내 것의 가치만 올라가야지 다른 사람도 경제적 이익을 누리면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많지 않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정후 외부 효과를 나타내는 시설물은 시장에 맡겨놓으면 누군가 나서서 만들까요? 만들지 않을까요? 만들지 않는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회 전체적인 편리함과 이익을 키워주는 정후 외부 효과를 나타내는 시설물은 좋은 건데 나쁜 건데?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좋은 건데 시장에 맡겨놓으면 얘는 적게 생산된다? 과소생산되니까 시장이 실패했다고 본다? 누구는 시장이 실패했다고 보는 거다? 정부가. 그럼 얘를 많이 만들도록 조장하는 정책을 펼쳐야 될까요? 조장하는 정책을 펼치겠죠. 조장하는 정책을. 그래서 보조금 대주거나 세금 감면 혜택 등을 주는 것. 그래서 정후 외부 효과를 나타내는 시설물은 좋은 것이더라. 좋은 것. 그런데 시장에 맡겨놓으면 과소생산되니까 시장이 실패했다고 보는 거다. 그 중요한 포인트. 정후 외부 효과도 시장 실패의 요인이다, 요인이 아니다? 시장 실패 요인이라는 걸 꼭 기억해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좋은 게 시장에 맡겨놓으면 적게 생산되니까 너 실패했어. 시장 실패라고 정부가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많이 만들어지도록 조장하는 정책을 펼친다. 그래서 세금 감면, 보조금 지급 등. 그럼 부의 외부 효과를 나타내는 시설물의 대표자는 유해물질 배출 공장. 그럼 이 공장이 딱 설치가 돼 있으면 주변에 사람들이 와이셔츠 들어오잖아요. 셔츠가 들어오죠. 이거 왠지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지난주에? 안 했었나요? 다른 데서 했나 보죠? 네. 그래서 부의 외부 효과를 나타내는 시설물은 유해물질 배출 공장이 딱 존재가 되면 그 옆에 사람들,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셔츠를 입고 가면 흰 셔츠였는데 걔가 갑자기 회색이 되더니 검정색으로 변해버리죠. 세탁 비용이 증가해요. 그럼 그 공장 때문에 코 막히고 눈도 침침해지고 귀도 잘 안 들리고 그래서 병원 비용 증가한다. 그럼 결국은 부의 외부 효과를 나타내는 시설물은 공장주 입장에서는 지 혼자 부담할 비용을 유해물질을 배출하면서 생산함에 따라 주변 사람들이 같이 부담해주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생산 비용을 줄여서 이익이 커지니까 신난다? 신나겠죠. 자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가 있으면 사회 전체적인 치유 비용이 많이 드니까 좋은 거다 나쁜 거다? 나쁜 건데 시장에 맡겨놓으면 과다 생산, 과소 생산? 과다 생산되니까 시장은 실패했다고 보는 거다? 그럼 정부는 얘가 적게 만들어지도록 얘가 존재하는 걸 막기 위해 억제하는 정책을 펼치겠다? 그래서 오염물질 처리 시스템을 설치해라. 이런 식의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따라오셔야 돼요. 됐죠? 그때 중요한 건 외부 효과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대가를 주고받지 않아야 되는데 이 대가를 어디에서 주고받는다? 시장에서. 그래서 대가를 주고받지 않는 걸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고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고라고 나오면 대가를 주고받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의 내용을 설명드렸고 4번의 이제 정우 외부 효과는 사회적 편익이, 편익은 편리함과 이익의 줄임말이에요. 사회 전체적인 편익이 더 큰 게 정우 외부 효과래요. 그럼 시험 문제에 뭐가 나오면 헷갈리냐면 이게 나오면 헷갈립니다. 지금 나온 사회적 편익과 사적 편익 중에 사회적 편익이 큰 게 정우 외부 효과인지 부의 외부 효과인지 사적 편익이 더 큰 게 정우 외부 효과인지 부의 외부 효과인지 문제가 나오면 헷갈려요. 근데 얘를 안 헷갈리는 방법은 정책론은 누구 입장에서 판단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정부?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사회 전체적인 걸 판단할까요? 사적인 걸 판단할까요? 기준이 사회적 개념이겠죠. 그럼 사회 전체적인 편익이 커지는 건 정부 입장에서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얘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얘는 정우 외부 효과? 그럼 사회 전체적인 편익이 더 작아지면 정부 입장에서 나쁜 거다? 걔는 부의 외부 효과?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면 이때 정우 외부 효과는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사회적인 비용이 적게 드니까 더 적어지니까 좋은 거겠죠. 판단이 되셔야 돼요. 다시 저 보세요. 정부는 뭘 따진다? 사회적인 걸. 그럼 사회적인 편익이 커지니까 좋은 거다? 사회적인 비용은 적게 드니까 좋은 거다? 그게 무슨 외부 효과? 정우 외부 효과가 되는 거죠. 비교 꼭 해두시고 이때 정우 외부 효과를 외부에 있는 것 때문에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 그래서 얘를 외부 경제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 내용. 그럼 얘의 대표자가 공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공원은 정우 외부 효과를 발생시켜주는 공원은 제발 내 집 앞마당에 들어서다오 바로 보이게. 그래서 얘는 Please in my front yard죠. 그래서 그 영어를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핀핀데 피읍 Please 제발 들어와다오.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좋은 것.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부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켜주는 시설물은 정부 입장에서 나쁜 놈? 나쁜 놈? 나쁘다고 판단한 이유는 사회 전체적인 편익이 작아지니까 나쁜 거죠. 개인이 누리는 이익보다. 그럼 사회 전체적인 비용은 많이 드니까 나쁜 거죠. 얘를 판단을 꼭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얘를 외부에 있는 것 때문에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한다 그래서 외부 불경제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얘의 대표자의 오염물질 배출 공장 또는 쓰레기 매립장 등이 있어요. 그럼 쓰레기 매립장은 주변에 있더라도 내 눈앞에만 안 보이면 되나요? 뒷마당에도 들어서면 안 돼?
뒷마당에도 들어서면 안 되죠. 그래서 얘를 not in my backyard라고 얘기를 해요. 뒷마당에도 들어오지 말아라. 근데 기억할 때는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얘 낯들고 들어오면 두거. 좋은 거 나쁜 것? 나쁜 것. 외부 불경제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예요. 됐죠? 님비 현상. 그 다음 코오즈의 정리라는 게 있답니다. 코오즈라는 분이 무슨 주장을 했냐면 만약 오염물질 배출 때문에 공장의 오염물질 배출 때문에 손실을 입었다라면 환경권이 침해됐으니까 환경권의 재산적 가치를 정확하게 인정해주면 오염물질 배출하는 순간 환경권 침해당해서 손해 입었으니까 민법에 의해서 민사소송에 의해서 이때 대가를 청구할 수 있겠죠. 소송을 통해서. 그러면 그때 어차피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되면 배상을 해줘야 되니까,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니까 공장주 입장에서는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자연스럽게 기울일 수밖에 없다. 그럼 부의 외부효과 문제는 시장에 의해서 그냥 해소될 수도 있다. 이게 뭐다? 코오즈의 정리래요. 코오즈의 정리. 그러니까 지금 환경권의 환경권을 재산권을 정확히 인식을 안 해줬기 때문에 환경이 침해당했을 때 재산적 가치가 얼마만큼 손실을 입었다라는 이때 명확한 증거가 이때 들어서지 못하니까 민사소송에서 이기지 못했던 건데 환경권을 재산권으로 정확히 인정해주면 어차피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니까 그때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스스로 기울여서 부의 외부효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게 코오즈의 정리 되셨어요? 그럼 코오즈의 정리는 부의 외부효과와 관련이 있어요? 정의 외부효과와? 부의 외부효과? 그래서 이 코오즈의 정리가 부의 외부효과라는 걸 기억하는 방법은 코브라 이렇게 기억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아직까지 나온 적은 없지만 다음 중 정의 외부효과와 관련된 내용으로만 알맞게 짝지어진 것 박스에다 막 집어넣고 그럼 바로바로 찾아야 될 때 오래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바로 잡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사회적 편익이 더 크다 그러면 사회적 편익이 큰 건 좋은 거네 정의 외부효과 추리고 사회적 비용이 크면 나쁘네 부의 외부효과 추리고 핀피현상 피읍 플리즈 제발 들어와다오 좋은 것 정의 외부효과 님비 낯들고 들어오면 두거 부의 외부효과 코오즈 정리 코브라 부의 외부효과 이런 식으로 골라내란 얘기죠. 그럼 다시 질문. 부의 외부효과의 문제는 절대로 시장 기능에 의해서는 해소가 불가능하고 정부의 정책이 필요하다. OX? X. 시장 기능에 의해서 부의 외부효과를 해결하는 극명한 예가 뭐다? 코오즈의 정리. 이렇게 꼭 비교를 해보세요. 됐나요? 그 다음 바나나는 그 어디에도 그 무엇도 나쁜 놈은 짓지 말라.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도 무엇과 관련된 내용이다? 부의 외부효과. 우리 부동산학 개론에서 부동산학에서 과일이 딱 하나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뭐만? 바나나만. 바나나는 어디와 관련돼 있다? 부의 외부효과와. 그래서 얘를 모르면 바부다 바정이다. 바부. 따라해보세요. 바부. 코브라. 예, 그렇게 기억하시면 끝나요. 꼭 비교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리를 반드시 해놔야 되고 그 다음 이제 시장 실패를 했을 때 시장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정부가 얘를 해결하기 위해 개입을 했더니 사태가 더 악화됐어. 그럼 정부가 실패한 건가요? 무슨 말을 했냐면 시장이 실패해서 정부가 해결하기 위해 개입을 했더니 정부 개입 전보다 오히려 사태가 나빠졌어요.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더 저하됐대. 그럼 얘는 정부가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얘를 정부 실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정부 실패가 시험 문제에 나왔었을까요? 안 나왔을까?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죠. 왜냐하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실제로 누가 내죠? 정부가 주관하는 거잖아요. 그럼 정부가 주관하는 문제를 낼 때 정부가 실패하는 걸 문제로 내겠어요? 그래서 단 한 번도 안 나왔던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정부 실패의 원인은 관료제로 인한 실패, 철밥통으로 일을 안 하니까 실패하거나 두 번째, 불완전한 정보로 관련된 실패. 정부도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정보를 입수해야 되는데 불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정책을 수립하면 그때 실패하겠죠. 그 다음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더 중요한 일을 뒤로 밀어버리면
선택이 뒤로 밀림에 따라 실패할 수도 있다. 공공선택의 문제로 실패할 수도 있다. 지금 그 얘기인 거죠. 됐나요? 네. 그럼 이제 외부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1번. 외부 효과란 어떤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이거 거래 당사자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제3자에게. 그럼 제3자는 세 번째 사람인가요? 아무 관계없는 사람? 아무 관계없는 사람에게 의도치 않은 혜택을 주면 얘는 무슨 외부 효과? 정의 외부 효과. 손실을 끼치면 부의 외부 효과. 가져다 주면서 이에 대한 대가를 시장에서 서로 받지도 주지도 않는 상태. 그러니까 대가를 주고받지 않는 상태. 얘를 뭐라고 한다? 외부 효과. 외부 효과는 옆에 붙어있기 때문에 인접성. 만약에 쓰레기 소각장이 부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켜주는 시설물인데 쓰레기 소각장이 100km 떨어진 곳에 있대요. 그럼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이 되나요? 발생 안 되죠. 100m 안에 붙어 있대. 발생되죠. 그러니까 외부 효과는 인접성 때문에 발생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성격 부동성 때문에 발생한다. 그 내용. 2번.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이 되면 얘는 좋은 것? 그럼 놔들고 두고? 아니죠. 제발 플리즈가 나와야죠. 핀피가. 님비가 나와서 X네요. 이런 걸 바로바로 찾아내면 그 D를 읽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 시간을 전략해서 다른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3번. 인근 지역에 쇼핑몰이 개발됨에 따라 주변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답니다. 상승. 그럼 얘는 정의 외부 효과인가요? 정의 외부 효과죠. 그 다음 4번. 부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켜주는 시설물의 경우에 발생된 외부 효과를 제거 또는 감소시키기 위한 사회 전체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사회 전체적인 비용이 커지니까 좋은 거다 나쁜 거다? 나쁜 것. 부의 외부 효과. 5번. 여러 용도가 혼재되어 있어 인접지역 간 토지용의 상충으로 인해 주거용 부동산이 있는데 그 옆에 공장 들어서면 부의 외부 효과 발생? 그럼 이용의 효율성 떨어지겠죠? 그래서 토지 시장의 효율적인 작동을 저해하는 경우에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있습니다. 자, 이 내용. 그런데 여기서 문제를 어떻게 낼 수 있냐면 여기 보세요. 인근 지역에 쇼핑몰이 개발되면 주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다 이렇게 나왔죠, 여러분? 그럼 이 부분에 하나 생략되어 있는 건 인근 지역에 쇼핑몰이 개발되면 아파트 수요는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나요? 그럼 얘 수요 증가죠? 초과 수요, 가격은 상승인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상승된 거잖아요. 그럼 거래량은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면 증가, 거래량 증가. 그런데 얘를 문제를 이제 어떻게 내냐면 수요 곡선이 좌측 이동하여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고요. 그럼 얘는 O다 X다? X죠.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냐면 증가하면 어디로 이동? 우측 이동. 감소하면 좌측 이동? 그러니까 얘는 좌측 이동이 아니라 우측 이동이겠네요. 그럼 얘를 상향 하향으로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수요 곡선이 이렇게 그리라고 그랬죠. 우하향하는 곡선을. 그럼 증가하면 우측 이동? 그럼 위로 떴다? 상향 이동. 그러니까 얘는 우측 이동 또는 상향 이동 또는 상향 이동하여 거래량은 증가, 좌우로 움직이는 게 거래량, 상하로 움직이는 게 가격. 그럼 상향 이동이니까 가격은 상승. 그 내용인 거죠. 비교가 꼭 한번 되셔야 됩니다. 정리는 되나요? 그래서 실제로 외부 효과를 이렇게 공부 안 하면 뭐가 제일 헷갈리냐면 사회적 비용과 사적 비용. 사회적 편익과 사적 편익 중에 뭐가 큰지 작은지, 그게 정인지 분지, 이 부분을 헷갈리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이쪽 보세요. 시험 문제를 이렇게 내면 정말 또 헷갈려요.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크다면 정부의 개입은 필요 없다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개입은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얘는 O다 X다? 얘가 X예요. 왜 X냐면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크면 왠지 어떤 느낌이 딱 드냐면
좋다, 나쁘다? 좋다. 잘 돌아가고 있네, 잘 돌아가고 있네. 이 생각을 하기 쉽다고요. 그러면 이제 정부의 개입이 필요 없다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서 쓱 지나가는데 이것 자체가 사회적 편익이 큰 거니까 무슨 외부 효과? 정의 외부 효과. 그럼 정의 외부 효과 자체는 좋은 건데 얘가 과소생산되니까 시장에 맡겨놓으면 과소생산되니까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거다? 필요하죠. 필요하다. 오케이? 그 내용을 꼭 비교를 해 두셔야 돼요. 안 그러면 헷갈려요. 다시 한번. 정의 외부 효과도 시장 실패의 요인입니까? 요인이죠. 좋으니까 이때 시장 실패의 요인이 아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그 다음 이제 토지 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토지 정책. 자, 토지 정책의 수단이 있대요. 수단. 얘는 직접적 개입이 있고 간접적 개입이 있고 토지 이용 규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기만 잠깐만 보실래요? 시장은 무엇과 무엇이 만나는 곳이에요? 아주 죽어라고 있죠. 죽어라고 그냥. 이 칠판이 알고 있겠다. 칠판이. 너무 많이 적어서. 네. 그래서 시장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곳. 가장 시장에 많은 영향을 끼친 건 가격이다. 그래서 시장이 만약에 시장의 정말 중요한 기능은 시장 내에 있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 기능이 있었는데 시장이 만약 실패했다는 얘기는 이걸 누가 판단하는 거죠? 정부가 판단한다고 그랬어요. 정부가 봤을 때 시장이 실패를 했다면 결국 시장 내에 있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제 역할을 제대로 담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 시장에 제일 중요한 보이지 않는 손이 제대로 작동을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거다. 그래서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이 실패했을 때 얘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에 아예 정부가 수요자나 공급자나 가격을 건드려 버리면 얘는 시장에 직접적인 개입을 한 건가요? 직접적 개입. 그래서 직접적 개입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 무슨 역할을 하는 거다? 수요자나 공급자 가격 건드는 거다? 가격을 아예 건드는 것을 얘기하더라. 되셨어요? 그럼 가격이 원래 7억인데 너무 높다고 생각해서 너희들 가격 아무리 높게 받아도 6억까지만 받아라 그러면 가격을 6억으로 규제한 거죠. 누가? 정부가. 그럼 가격을 아예 건드렸네요? 그럼 무슨 개입이다? 직접적 개입. 정부가 토지 수용 절차를 거쳐서 보상금 주고 토지를 사면 토지 수용을 하면 사들인 건가요? 수요자? 그럼 걔를 택지로 조성해서 공급한다? 분양하면 공급자? 그럼 걔를 보유하면서 임대해줘도 임대활동도 공급이다? 그러니까 공공임대 보유도 직접적 개입이 되겠죠. 네. 그럼 공공임대주택 건설 공급 정책도 공공임대주택을 직접 지어서 공급하니까 직접적 개입이라고 볼 수 있겠다. 반드시 꼭 기억을 해보셔야 돼요. 됐죠? 그런데 이제 간접적 개입이 있대요. 간접적 개입. 그럼 간접적 개입은 정부가 개입을 하는데 수요자, 공급자가 제 역할을 제대로 담당하지 못하는 이유는 돈이 적거나 아니면 정보가 부족해서 제 역할을 제대로 담당하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때 정부가 돈을 대주거나 돈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정보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얘는 무조건 뭐다? 간접적 개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세금은 금액인가요? 돈? 보조금 돈? 개발부담금 돈? 토지정보체계 구축 정보? 지가 공시 제도 지가 공시, 지가 토지 가격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거죠. 정보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다? 간접적 개입이죠. 정보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때 시장의 수요자가 비싸서 돈을 빌려가지고 와야 되죠. 돈을 빌려갖고 와야 돼요. 그때 빌릴 수 있는 돈의 양을 좌우하는 게 DTI, LTV. 그럼 얘들은 금융과 관련된 건가요? 자금 조달과 돈과? 그러니까 DTI, LTV 규제는 직접적 개입이다, 간접적 개입이다? 간접적 개입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꼭 한번 해보셔야 돼요. 됐나요? 그 다음 각종 인허가제 규제 등은 토지이용의 규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직접적 개입은 시장에 직접적인 개입을 하는 거니까 수요자나 공급자나 가격을 건드는 것, 그 내용. 그래서 정부가 직접 수요자와 공급자 역할을 하거나 또는 가격을 아예 통제해버리는 거다. 가격 통제예요, 통제. 그러니까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 얼마를 받아라 정부가 통제한 거죠. 네. 그래서 니은 공영개발, 공영제가 들어가면 누가 하는 거죠, 여러분? 정부가 하는 거다. 그래서 보통 앞에 택지 공영개발, 택지는 주상공을 지을 수 있는 땅. 그래서 농지, 임지 등을 개발해서 주상공을 지을 수 있는 땅 택지로 정부가 대규모로 개발해서 분양해 주는 것. 얘가 바로 뭐다? 택지 공영개발. 그럼 그러기 위해서 먼저 토지를 샀겠죠? 개발한 상태에서 공급하죠? 그러니까 얘는 직접적 개입. 걔 보유하면서 한 방에 분양하지 않고 보유하면서 임대해 주면 이게 공공임대 보유제. 임대하는 것도 공급 직접적 개입. 토지은행 제도. 정부가 미리 개발되지 않은 토지를 미리 저렴한 가격에 미리 사두는 것. 토지를 비축해서 쌓아두는 것. 얘는 무슨 제도? 토지은행 제도. 얘는 꼭 기억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행 토지은행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건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LH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자 들어간 애가 하고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됐죠, 여러분? 그 다음 분양가 규제. 얘 가격을 통제한 건가요? 그러니까 직접적 개입. 임대료 규제도 마찬가지. 그럼 정부가 수요자나 공급자의 역할을 하면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져요. 소유권이 이전되겠죠. 그 내용이 됩니다. 그 다음 간접적 개입은 정부가 수요자나 공급자에게 돈 또는 정보를 대주는 것, 기능을 보조하는 것이더라. 그래서 부담금 돈인가요? 세금 돈이에요. 종합부동산세, 세금, 양도소득세, 세금, 취득세, 세금, 됐죠? 임대료 보조 정책, 보조 예. 그래서 간접적 개입이 되더라. 그 다음 3번 토지 이용 규제는 각종 규제, 인허가제 등이 나오면 얘는 토지 이용의 규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대표자의 지역지구제가 있대요. 근데 하나, 잘 들어보세요. 내가 가진 토지를 만약에 정부가 주거 전용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바꿨다면, 용도지역이 변경됐다면 토지 이용 규제가 이루어진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내 토지 소유권이 이전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토지 이용 규제는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고 얘는 이전이 된다. 직접적 개입은 그게 차이다. 비교 꼭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정말 많이 나왔던 문제가 뭐냐면 박스에다가 온갖 것들을 다 던져놓고 다음 중 직접적 개입으로만 알맞게 짝져진 것, 간접적 개입으로만 알맞게 짝져진 것. 그럼 얘를 판단할 때 하나하나 외운다. 이 기준을 적용한다? 기준을 적용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됐나요? 네. 그 다음 이제 지역지구제. 자, 지금부터 이제 정책론의 기본적인 개념들을 쫙쫙쫙 하나씩 정책들을 볼 텐데 중요한 건 이걸 깨달으시는 거예요. 정책은 뭐가 있기 때문에 정책이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이 펼쳐진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정책은 목적이 없는 정책이 있을까요? 목적이 없는 정책은 없어요. 정책을 실시할 때 정부의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목적은 뭐의 해결이겠다? 문제의 해결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출발은 꼭 뭘 기억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냐면 이 정책, 어떤 정책, 지역지구제라는 정책이 나오면 이 정책이 왜 실시가 됐는지, 어떤 문제 때문에 발생했는지를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개념을 보면 1지역이 있는데 1지역에 주택이 있어요. 주택. 잘 들어보셔야 돼요. 이 주택이 있는데 얘가 5억이래요. 주택 가격이 5억이었어요. 5억. 갑이 소유하고 있는 거죠, 지금. 갑이. 그때 이 지역에 공장이 이제 특한이 들어섰어요. 공장이. 그럼 주택이 있는데 공장이 들어서게 되면 얘는 상호간에 어울리는 이용인가요? 어울리지 않는 이용인가요? 어울리지 않는 이용이죠? 그럼 이 주택의 쾌적성이 심각하게 떨어질 거니까 문제다, 문제가 아니다? 문제다. 그럼 이제 이 지역에 더 이상 주택을 짓지 않게 되겠네요? 그런가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공장이 이 안에 들어서 버리니까
이 지역 내에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을 안 짓고 주택은 또 다른 지역에 지어진 거죠. 다른 지역, 이 지역에. 그러면 지금 토지 이용에, 이 좁은 땅덩어리에 토지 이용의 효율성이 높아졌어요?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상호간에 어울리지 않는 이용에 따라 부의 외부 효과 발생해서 그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 지역에 주택을 지었더니 이놈의 공장이 또 따라 들어와. 그럼 여기도 또 안 짓고 이제 또 다른 곳에 3지역에 주택을 지었더니 이놈의 공장이 또 따라 들어와. 그럼 얘가 반복되면 이 좁은 땅덩어리에 나만 하는 땅이 없겠네요? 그럼 문제는 부의 외부 효과 발생으로 이용의 형평성이 떨어지는 게 문제였다. 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게 문제다. 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게 문제였던 거죠.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상호간에 어울리는 이용만 되도록 이 지역은 주거 전용 지역이야, 상업 지역이야, 공업 지역이야 이렇게 묶어주면 된다? 그게 뭐다? 지역 지구제죠. 그러니까 지역 지구제의 목적은 뭘 높이고자 하는 거다?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거다? 부의 외부 효과 제거, 정후 외부 효과 제거. 부의 외부 효과 제거에 따라. 그래서 얘를 주거 전용적으로 묶어버렸대요. 그러면 이 지역을 주거 전용적으로 묶어버리면 정부의 이 정책에 따라 이제 공장을 못 짓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지역 내 쾌적성이 보장되니까 이 지역 내 주택 수요가 증가할까요? 네. 수요가 증가하겠죠. 그럼 서로 사기 위해 경쟁하니까 주택 가격이 올라간다? 그래서 얘가 얼마가 됐냐면 얘가 6억이 된대요. 그럼 갑은 지역지구제 실시라는 일이 발생되기 전에 주택을 독점하고 있는 자다. 그래서 얘를 사전적 독점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갑을. 쉽게는 기존의 공급자죠. 기존의 공급자. 그럼 갑, 사전적 독점자, 기존의 공급자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정부의 정책 지역지구제 실시에 따라 주택가격이 얼마로 튀었다? 6억으로 올라갔죠. 그럼 1억만큼의 초과한 이윤을 누릴 수 있게 되나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초과이윤을 누리게 되면 기존의 공급자가 초과이윤을 누리는 걸 보면 경쟁 나타난다? 뭐가 없어질 때까지? 초과이윤이 없어질 때까지. 그럼 결국은 가격과 비용이 같아질 때까지? 그래서 이제 주택의 공급이 이 지역 내에 이루어졌겠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을은 이 지역에 나중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럼 을은 지역지구제라는 일이 발생된 후에 들어가니까 얘를 사후적 독점자? 사후적 독점자인 을은 5억 주고 사야 되나요? 6억 주고 사야 되나요? 이제 6억 주고 사야 되죠? 그럼 초과 이윤은 누릴 수가 없겠네요? 그런데 쾌적성 등의 정상 이윤은 누릴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제가 아주 특수한 조건이 가미되기 전에는 뭐는 다 누릴 수 있다? 정상 이유는. 그래서 우리가 효율적 시장 이론 공부할 때 효율적 시장 정보가 뜨자마자 가치에 반영돼서 그 정보로 초과를 누릴 수 없는 시장이 효율적 시장이었죠. 그때 과현미 중에 과거의 정보만 반영돼 있으면 약성, 현재까지 반영돼 있으면 중강성, 미래까지 다 반영돼 있으면 강성. 그런데 그 어떠한 효율적 시장의 유형에서도 그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도 뭐는 다 누린다? 정상이유는 다 누렸죠. 기억나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어떻게 문제를 내면 헷갈리냐면 이 둘 중에 사전적 독점자와 사후적 독점자, 사전, 사후의 기준은 지역지구제 실시 이전, 실시한 다음, 이후죠 지금? 그럼 누가 초과를 누린다? 사전? 기억하는 방법, 지읒인가요? 지읒. 그래서 사전적 독점자가 지금 초과를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 어떻게 주냐면 이렇게 주는 거죠. 지역지구제가 실시가 되면 사후적 독점자는 초과 이윤은 물론이거니와 정상 이윤도 획득할 수 없다. X 뭐는 누린다? 정상 이윤은 무조건 누려요. 그게 머릿속에 확 들어와 있어야 돼. 무조건. 그래서 정상 이윤만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이 시장에 만들어달라고 얘기했으니까 만들어줘야 되겠죠? 만들어줘요. 그럼 기본은 수요가 증가한 만큼 공급이 증가해야 된다? 비용 불변 산업이라면. 그래서 비용 불변 산업일 때는 가격은 불변?
가격은 무조건 뭐랑 일치한다? 비용과. 오케이? 그래서 가격이 원래 가격으로 돌아가고 끝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산업의 종류가 잘 들어보셔야 돼요. 산업의 종류가 하나당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똑같은 산업이라면 얘를 비용 불변 산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택의 수요가 10만큼 증가해서 공급을 10을 늘려야 되는데 한 채당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똑같이 5억만 들어간다면 비용이 똑같이 변하지 않나요? 비용이 변하지 않았죠. 수량을 늘리는데, 공급량을 늘리는 데 있어서 똑같은 비용으로 생산이 가능한 산업. 얘가 비용 불변 산업? 그럼 비용 불변 산업일 때는 무조건 가격은 뭐랑 같아지고 끝난다? 비용과 같아지고 끝나니까 얘는 가격이 불변으로 끝나겠다? 그래서 이 지역의 가격이 다시 얼마로 끝난다? 5억. 자, 다시 5억이었는데 수요가 증가해서 초과 수요로 6억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공급이 꼭 수요 증가한 만큼 증가가 돼버리면 초과 수요가 다 사라지나요? 그럼 가격은 원래 가격 5억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가격이 불변이 됐던 거죠. 비용 불변 산업이라면. 그런데 이때 산업의 종류가 비용 증가 산업이라면 이게 현실의 주택산업은 비용 불변 산업이 아니라 증가 산업이에요. 왜 그런지 설명을 드려보면 아파트 수요가 만약에 증가해서 아파트의 공급을 늘릴 때 아파트 공급자들이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목재, 철근, 시멘트, 택지 등을 서로 사기 위해 경쟁해야 될까요? 그럼 목재, 철근, 시멘트 등의 생산 요소의 가격이 점점 올라갈까요? 맞죠? 현실에서는?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똑같은 비용으로 공급량을 늘릴 수 있다. 비용이 점점 증가한다? 비용이 점점 증가하는 산업이란 얘기죠. 그럼 공급자 입장에서는 하나당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점점 증가하니까 부담이 커진다?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한 만큼 만들어달라는 양만큼 못 만들고 적게 만들고 끝나겠다? 공급이 적게 증가로 끝난다. 그럼 최종적으로 초과 수요죠. 아니, 수요 증가한 것보다 공급이 적게 증가되니까. 그래서 얘가 10을 만들어달라고 얘기했는데 얘는 8만 증가가 된 거지. 그럼 초과 수요가 어느 정도 유지? 그러니까 가격은 전에보다 상승으로 끝난다? 맞나요? 그래서 뭘 기억하시는 게 포인트냐면 이 둘을 어떻게 다른 건가요? 물어보신다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시장은 만들어달라는 것을 만들어달라는 양만큼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는데 만들어달라는 양만큼 만들어주면 원래 균형이니까 가격은 원래대로 돌아간다. 초과가 다 사라지니까. 그런데 비용 증가 산업이라면 비용이 증가되는 만큼 부담이 커져서 공급자가 만들어달라는 양만큼 못 만들고 적게 만들고 끝난다. 뭐보다 적게 증가? 수요 증가보다 공급이 적게 증가하고 끝난다. 그럼 최종적으로는 초과 수요가 유지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뭐로 끝난다? 상승으로 끝난다.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래서 결론.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무조건 최종적인 가격은 무슨 가격은? 최종적인 가격은 무조건 산업의 종류와 일치시켜 주시면 돼요. 비용과. 가격은 무엇과 일치시킨다? 비용과. 그럼 비용 불변 산업이니까 가격은 불변? 그럼 반대로 지지고 볶고 하더니 최종적인 가격이 불변으로 끝났다면 산업의 종류는 비용 증가 산업이다 그러면 걔는 X, 비용 불변 산업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비용 증가 산업일 때는 가격은 뭐로 끝난다? 상승으로. 그럼 전에보다 가격이 상승됐다는 얘기는 초과 수요가 조금은 발생이 되고 끝났다? 그럼 초과 수요가 조금 유지됐던 이유는 공급이 적게 증가됐으니까. 왜 적게 증가됐다? 비용이 점점 커지니까. 부담스러워서. 이해가 되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걸 막 죽어라고 강조를 안 한 이유는 근래 들어서 얘를 대놓고 문제로 나오진 않았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되셨죠? 그러면
이제 한 가지 개념을 잡아야 돼요. 우리 지난주에 공부할 때 시장 실패의 요인이라는 걸 공부하면서 했었죠. 초과 이윤이 발생하면 그 부분에 몰리니까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시장은 실패한다? 맞나요? 그 내용을 공부를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 예, 잘 보세요. 처음에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이 됐죠. 그럼 얘는 외부 효과니까 시장 실패의 요인이다. 네. 그래서 시장 실패의 요인이어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떨어져 있으니까 시장은 실패한 거다. 맞아요. 그래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 얘가 떨어져서 시장은 실패했다고 봤던 거예요. 그리하여 뭘 실시해 줬냐면 지역지구제라는 정책을 실시해 준 거죠. 그랬더니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해 줌에 따라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높아졌다? 맞아요. 그런데 이때 얘를 딱 실시하니까 뜬금없이 사전적 독점자가 뭘 누리더라? 초과 이윤을 누려요. 그럼 초과 이윤이 발생하면 여기로 몰린다? 그럼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떨어진다? 떨어지죠. 얘 시장 실패 요인이잖아. 결론,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시장 실패의 요인 하나를 제거하기 위해 지역지구제라는 정책을 실시했더니 뜻하지 않게 시장 실패 요인 하나가 또 발생해버린다? 그래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얘는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죠. 지역지구제 실시의 결과 문제가 되는 건, 또 다른 문제의 시작이 되는 건 사전적 독점자다, 사후적 독점자다? 사전적 독점자가 뭘 누리는 것? 초과이윤을 누리는 게 또 다른 실패의 요인이 된다? 이 내용이 됩니다. 그럼 이 부분의 가장 어려운 문제, 이 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 최고난도의 문제. 지역지구제가 실시가 되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은 반드시 올라간다. 반드시 내려간다. X예요. 이 둘의 크기를 비교해야 돼. 그러니까 지역지구제 실시의 결과 부의 외부 효과 제거에 따라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측면과 사전적 독점자가 초과를 누림에 따라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측면의 상대적 크기를 비교해서 얘가 더 크면 높아지는 거고 얘가 더 크면 오히려 떨어지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 내용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누구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자. 사전적 독점자, 지읒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됐죠? 네. 그러면 칠판을 그대로 보세요. 이제 지역지구제를 주거 전용적으로 지역지구제를 딱 실시한 순간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해 줌에 따라 이용의 효율성이 높아진 건가요? 토지 이용의 효율성이 높아졌죠? 높아졌어요. 지가는 상승해요? 상승하지 않아요? 효율성이 높아지면 지가 상승해요. 그래서 지역지구제는 지가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이 아니에요. 지가가 상승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역지구제를 딱 실시했을 때 어떤 지역은 주거 전용지역, 어떤 지역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묶이면 지역 간 이용의 형평성은 높아지나요? 떨어지나요? 땅값의 차이가 많이 커지죠. 그러니까 지역 간 이용의 형평성은 떨어져요. 결론, 지금 뭘 추구한 나머지? 효율성을 추구하니까 형평성은 떨어져 버렸다? 둘 다 높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 개발 지역에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게 되면 다른 지역은 개발하지 않고 남겨놓을 수 있다? 그럼 그 남겨둔 땅을 다음 세대가 이용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토지 이용의 세대 간의 형평성은 높일 수 있다? 이게 뭐다? 지역지구제가 되는 거죠. 지역지구제. 그래서 지역지구제의 내용을 한번 정확하게 이제 판단을 해보면 텍스트로 중요한 내용들만 한번 잡아보도록 하죠. 자, 볼까요? 기억. 정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는 게 목적이다. 부의 외부 효과 제거가 목적이다. 부의 외부 효과 제거. 이거 정의 외부 효과 제거가 목적이다.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틀린 문장이 정답으로.
부의 외뷰효과 제거. 뭘 높이는 게 목적?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게 목적. 그럼 이용의 효율성이 높아지면 지가는 상승하니까 지가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이 아니다라는 게 포인트. 문제가 되는 건 사전이다, 사후다? 사전, 지읒. 그래서 사전적 독점자, 기존의 공급자가 뭘 누리는 것? 초과를 누리게 되는 건 또 다른 문제의 시작? 네, 그 내용.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더라. 그 내용. 그 다음, 지역 간 용도 지역이 다르게 지정되므로 지역 간의 이용의 형평성은 오히려 떨어진다. 우는 사람이 존재하게 된다. 다른 지역의 사람들은. 결과적으로는 개발되는 지역의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면 다른 지역의 토지를 남겨둘 수 있으니까 다음 세대가 이용할 수 있다. 그럼 세대 간 이용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정책의 경제적 기능이냐 정치적 기능이냐를 따졌을 때 경제적 기능이래요. 시장 실패를 수정하고자 들어가는 거니까 이 내용이 됩니다. 근데 왠지 이 부분을 안 한 것 같은데? 했어요? 정치적 기능, 경제적 기능 안 하고 그냥 뛰어넘어갔던 거 아니에요?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다 한 것처럼 막 그런 표정을 짓고 있네요? 가끔은 안 했는데 한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있고 보통은 했는데 안 한 표정을 짓고 있죠. 네. 했어요? 잠깐. 조금만 더 넘어가 보고요. 우리 했었나? 잠시만. 정책론에서 이 부분 한 다음에 여기 순서까지 하고 이 부분의 설명을 나중에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그랬던 것 같은데? 뭐 저만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정책의 기능을 크게 둘로 쪼갰어요, 둘로. 이걸 왜 뒤로 빼놨었냐면, 시장 실패 요인을 다 공부한 다음에 이 부분과 연결을 시켜야 이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정부가 정책을 펼칠 때 정책의 목적, 정책의 기능을 크게 둘로 쪼갠답니다. 이게 경제적 기능과 정치적 기능 둘로 쪼개진대요. 그래서 첫 번째는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들어간대요.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 그럼 시장 실패 요인에 초과이윤이 발생하면 몰리니까 시장이 실패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떠한 기업이 독점을 달성하면 그 기업은 초과이윤 누린다? 시장은 실패한다. 어떠한 기업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면 대량 생산을 통해 단위당 생산 비용을 줄일 수 있으니까 비용 절감. 좀 더 싼 가격에 팔아서 독점을 누린다? 그럼 초과이윤 발생한다? 시장은 뭐한다? 실패한다. 그래서 규모의 경제, 규모의 비경제? 규모의 경제가 시장 실패 요인이었죠. 그 다음 누구는 정보가 있고 누구는 정보가 없으면 정보를 가진 사람이 정보를 가지지 못한 사람보다 초과이윤 누린다? 그럼 시장은 실패한다? 초과이윤이 발생하면 거기로 몰리니까. 그래서 얘는 정보의 대칭성, 비대칭성? 정보의 비대칭성. 이게 시장 실패 요인이었어요. 그 다음 외부 효과가 발생이 되면 좋은 놈은 적게 만들어지니까 시장 실패, 나쁜 건 많이 만들어지니까 시장 실패. 외부 효과는 시장 실패 요인이었죠. 그 다음 공공재는 다 같이 쓰는 재화는 정부가 그냥 시장에 맡겨놓으면 등대등은 누군가 나서서 만든다, 만들지 않는다? 만들지 않죠. 그래서 공공재는 턱없이 부족해져서 시장은 실패. 그럼 공공재는 어떤 한 사람이 쓰면 다른 사람이 배제되지 않더라. 다 같이 쓴다. 비배제성. 그러니까 돈을 들이지 않은 사람, 무임승차자 문제가 발생한다. 그럼 자신의 돈을 들여서 만든다. 남이 만들 때까지 기다린다. 그래서 공공재는 시장에 맡겨놓으면 과소 생산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정부의 자금으로 보통 만든다. 그래서 공공재도 시장 실패의 요인이었다. 원인이었죠, 원인. 그러면 이때 이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 정책을 펼치면 얘를 경제적 기능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얘를 외우는 방법이 우리나라는 시장 경제인가요? 시장 경제? 따라해 보세요. 시장 경제. 네, 그래서 시장 경제 체제 하에서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시장과 경제가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로 시장 실패 수정이라고 나오면 걔는 무슨 기능? 경제적 기능, 시장 경제 이렇게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죽어라고 외웠더니 문제에 뭐라고 나오냐면 독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을 펼치면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럼 얘는 뭐의 요인이죠? 시장 실패의 요인이니까 시장 실패 수정, 고로 경제적 기능, 그렇게 판단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다시 부의 외부 효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지구제라는 정책을 펼쳤죠. 지역지구제, 부의 외부 효과 제거가 목적이라며. 그럼 부의 외부 효과 제거 목적이면 얘 외부 효과니까 시장 실패 수정, 고로 무슨 기능? 경제적 기능. 꼭 이렇게 비교를 해두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의 외부 효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지구제는 무슨 기능이다? 경제적 기능이지 정치적 기능이 아니에요. 기억하는 방법, 외부 효과 시장 실패의 요인, 시장 경제, 경제적 기능. 그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그 다음 정치적 기능은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거래요. 아이들 교과목에 정치사회라는 교과목이 있긴 합니다. 근데 그 부분을 그렇게 기억하지 말고 사회적 목표 달성은 정치적 기능, 시장 경제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러면 저소득층은 우리 경제론에서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했던 거 기억나나 보세요. 시장 내에 정말 중요한 기능은 만들어달라는 것을 만들어달라는 양만큼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는 건데 이때 단 만들어달라고 얘기하는 수요자는 구매력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구매력이 있어야 되죠. 유효 수요여야 된다. 시장에 효과 있는 수요만 판단한다고 그랬어요. 그때 저소득층은 뭐가 없으니까, 구매력이 없으니까 유효 수요가 아니다. 그럼 저소득층이 아무리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집을 만들어 달라, 먹을 걸 달라, 입을 걸 달라 주장하고 다녀봤자 시장은 공급해 주지 않는다. 뭐가 없으니까? 구매력이 없으니까. 그럼 시장 원리에만 맡겨놓으면, 저소득층을 시장 원리에 맡겨놓으면, 경제 원리에 맡겨놓으면 평생 집 없이 살고 헐벗고 굶주리면서 살 수밖에 없다. 그럼 저소득층은 무슨 원리로 다스려줘야 된다? 시장 원리가 아니라 정치 원리로. 그래서 저소득층은 주택 수요였다, 소요였다? 소요. 기억하는 방법. 저소득층은 구매력이 없어요. 근데 저소득층에 가서 귀에다 대고 한마디 던진 거야, 정부가. 뭐라고 던졌냐면 너희들도 중소득층, 고소득층처럼 시장 원리에 의해서 주택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말은 너희들은 평생 뭐 없이 살아라? 집 없이 살아라 이 얘기랑 똑같으니까 가만히 있겠다, 소요가 발생한다? 소요가. 한자로 그 소요는 아닌데. 그래서 저소득층을 뭐라고 한다? 주택 소요. 그 다음 구매력 없으니까 잠재적 수요. 고가주택에 사나요? 임대주택? 임대주택. 그래서 저소득층 주택 소요, 잠재적 수요, 임대주택 다 저소득층과 관련된 내용? 뜨면 저소득층 관련 내용은 다 뭐로 다스려야 된다? 정치로. 만약에 기억이 안 나면 이러면 되죠. 그래서 저소득층 위한 정책은 모두 무슨 기능이다? 정치적 기능이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됐나요? 꼭 비교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판단할 수 있냐면 이것도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 거예요. 구분하는 문제가. 다시 연습할 거예요. 저를 보세요. 시장 실패 요인은 크게 5가지가 있는데 그 5가지 중에 B자가 들어간 애들이 헷갈려요. 규모의 경제예요? 규모의 비경제예요? 독점이 달성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건 규모의 경제지 비경제가 아니에요. 정보를 대칭적으로 갖고 있으면 초과이용 발생하지 않아요. 정보의 비대칭성이었죠. 그래서 시장 실패의 요인을 수정하기 위해 들어가는 건 시장 경제, 시장 정치, 시장 경제. 그래서 시장 실패 수정은 경제적 기능. 그렇게만 기억하면 끝난다고 그랬죠. 저소득층은 절대로 뭐로 다스리면 안 된다? 시장 원리, 경제 원리로 접근하면 안 되고 무슨 원리로? 정치 원리로 다스려 줘야 되는 거죠. 꼭 비교를 해두세요. 그래서 뭐까지 지금 본 거다? 지역지구제 내용까지 봤죠? 10분을 쉬고 나머지 정책들을 쭉 볼 겁니다. 10분 쉬세요.